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세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물질이 들락날락 해야 되죠. 영양분은 들어와야 되고 또 폐물을 밖으로 빼내야 돼요. 이때 바로 세포막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이 들락날락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락날락 하는 그 이동 원리를 알기 위해서 미리 세포막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래서 이 시간에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볼까요?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이지만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 하는 그 사실이요. 두 번째, 세포막은 인지질 외에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요. 세 번째,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이다. 네 번째, 세포막은 유동 모자이크 막이다. 다섯 번째, 세포막에 막 수송 단백질은 통로 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이 있다 하는 그 사실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가 세포막은요, 원래 막이라는 것은 물질을 차단하게 돼 있는데 세포막은요, 물질을 완전하게 차단하지 못합니다. 작은 분자들은 통과시켜버려요. 우리는 이러한 막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반투막 또는 반투과성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는 바로 반투막이다 하는 그 뜻인데요. 반투과성막. 그러니까 세포막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현미경적인 그러한 작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작은 분자는 통과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로 세포막의 성질입니다. 예, 뭔가 현미경적인 구멍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완전하게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현미경적인 구멍이 있어서 작은 분자는 통과한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반투막이다, 반투과성막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 반투막의 예가 셀로판지 같은 거죠. 셀로판, 종이, 셀로판지. 셀로판지에다가 설탕물을 이렇게 넣으면 이상하게 물이 다 빠져버려요. 물론 설탕은 안 빠져버립니다. 그건 바로 설탕 분자하고 물 분자하고 비교해 보면 물 분자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 분자가 이렇게 그 구멍을 통과해 버리고 설탕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반투막의 예죠. 하여튼 세포막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요. 세포막은요, 주성분이 지용성 물질로 되어 있어요. 왜 지용성 물질이냐? 그건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원래 세포가 있는 곳은 물 속입니다. 세포 주변은요, 물이 주성분인 수용성 환경이에요. 단세포 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다세포 생물에 있는 세포 주변도 조직액이라고 하는 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직액, 액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포 주변은 수용성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어떤 경계되는 막을 만들어 가지고 생명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물하고 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용성 물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포막이. 그래서 예,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중에서 어떤 거냐라고 하면 뭐죠? 예, 바로 지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포막이. 여러분들, 지질은 다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중성지방이 있고, 인지질이 있고, 스테로이드 지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질은요, 얘가 뭐 돼지 비계, 뭐 콩기름, 옥수수 기름 이런 것들이 바로 중성지방에 해당되는 거고요. 바로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막의 주성분이 되는 그러한 지질이고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주성분이 되는 그러한 지질이에요. 하여튼 이 중에서 바로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지질 분자의 모양이 요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요. 좀 크게 확대해 보면 이건데, 하여튼 분자 구조는 뭐 알 필요는 없죠. 무척 복잡하죠. 그런데 이것에 모식도가 있어요. 이 모식도만큼은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식도입니다.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바로 여기가 머리 부분이고 여기가 꼬리 부분입니다. 꼬리가 훨씬 더 비율상 큽니다. 머리는 비율이 좀 작은 거예요. 꼬리가 훨씬 더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머리는 조금이에요. 근데 성질이 참 특이해요. 머리 부위가 수용성 부위입니다. 여러분들. 수용성을 다른 말로 친수성이라고 합니다. 친수성. 물하고 친하다 그 뜻이죠. 이게 수용성이고 꼬리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을 다른 말로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소수성. 이 소자가 멀리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멀리하는 성질 그 뜻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봤나 싶으네요.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말을 쓰죠. 그 소원해졌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멀어졌다 하는 그런 뜻이죠. 바로 그 소자가 멀어진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멀리한다. 그래서 물을 멀리하는 성질 그래가지고 수소성인데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지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 부분은 지용성인데 머리 부분은 수용성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인지질의 특징. 물론 대다수는 꼬리입니다. 비율상. 머리는 뭐 비율상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지질은 원래 지질이니까 지용성이죠. 하지만 머리 그 특정 부위가 수용성이다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질로 세포막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인지질 하나죠. 이것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한 층을 만들고 반대편에다가 또 한 층을 더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세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층이 한 층이 아니고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포막은 바로 인지질 이중층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중막 구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이중막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세포 소기관 중에서 이중막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핵,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엽록시 이런 거죠. 자, 이 그림이 뭘 나타낼까요? 뭘 나타내는 겁니까? 미토콘드리아라고 생각이 듭니까? 예. 요게 바로 외막이고요. 요게 내막이죠. 각각의 막들이 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막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중막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른 겁니다. 이중막에서 각각의 막들이 다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다른 거다 하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세포 내에서 세포막만 인지질 이중층 구조가 아닙니다. 세포 안에 있는 막들은 다 인지질 이중층 구조예요. 그래서 소포체막, 골지체막, 리소좀막, 핵막 전부 다 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세포입니다. 요 선이 세포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지질 이중층 구조죠? 예. 세포 아니고 세포 바깥이고요. 좀 확대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층 또 한 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세포막의 주성분이 인지질이냐 하는 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인지질인가? 중성지방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세포가 물속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주변이 다 수용성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포가 물속에 들어있으려고 그러면 세포막이 완전하게 지용성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름 한 방울을 물속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까? 항상 물과 기름은 서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기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항상 기름을 밀쳐내버리기 때문에 물과 기름은 분리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기름이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꼴이죠. 지금 세포막. 그래서 세포막이 경계되는 막을 만들기 위해서 지용성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즉 주성분이 지용성이지만서도 물속에 들어있으려고 그러면 물과 친한 성분이 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바로 머리 부분이
예, 바로 머리 부분이 물과 친하기 때문에 머리를 물 쪽으로 향하고 있어버리면 물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지질을 세포막의 주성분으로 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될까요? 예. 예,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세포막이 왜 인지질 한 층이 아니라 두 층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인지질 분자를 물에다가 넣어버리면 세 가지 배열 상태가 가능해요. 첫 번째, 자, 하여튼 이중층인 까닭은 아까 그 인지질의 특성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인지질 분자의 지수성 머리는 물 쪽으로 향하려고 하고 수수성 꼬리는 물로부터 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자, 설명해 볼게요. 하여튼 인지질 분자를 물에다가 넣어버리면 세 가지 배열 상태가 가능해요. 첫 번째가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머리 부분은 물 쪽으로 향하고요. 왜? 물과 친하니까요. 꼬리는 물로부터 숨기 때문에 이런 배열이 가능해요. 우리는 이러한 배열을 미셀 또는 마이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같은 이런 배열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이것도 가능해요. 머리를 물속에 빠뜨리고 꼬리는 하늘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꼬리가 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근데 이것들은 다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배열이죠. 그럼 왜 세포막은 한 층이 아니고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요. 세포 바깥쪽만 물이 아니에요. 세포 안도 수용성입니다. 세포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그리고 물, 무기염류 등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물로 안 배웠나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 안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세포 안도 물이죠. 그러니까 바깥쪽도 물이고 안쪽도 물이다 보니까 이중층 배열이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안쪽도 머리가 항해야 되고 바깥쪽도 머리가 항해야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한 층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두 층에 돼야만 안팎으로 머리가 다 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중층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세포 안도 물이다. 세포 바깥도 물이다. 그래서 머리가 다 물 쪽으로 향해가지고 이중층 구조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포막은요, 주성분이 인지질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단백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 하는 그게 바로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 주성분이고 그리고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 자, 세포막을 좀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좋은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예. 바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이렇게 단백질이 박혀 있거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예, 이것도 단백질이고요. 이건 뭐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원래 세포막에는 바깥쪽에 탄수화물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뭐 고등학교 생물에서는 탄수화물까지 취급을 잘 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인지질하고 단백질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 그러면 인지질 외에 단백질,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정확한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인지질 층에다가 단백질 들어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예. 예.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은 박혀 있고요. 이렇게 박혀 있고 이렇게 또 어떤 것은 붙어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박혀 있고 이렇게 박혀 있고 또 이렇게도 박혀 있고 이렇게도 박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바로 단백질이죠. 그러면 이 단백질은 뭐 하려고 있는 거냐? 역할이 뭐냐?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기능이 바로 물질 수송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용성 물질은요 세포막을 통과할까 못 통과할까요? 못합니다. 왜? 세포막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 기름 쪽을 통과하지 못해요. 물이 기름을 통과합니까? 밀어내버리는데요. 그래서 수용성 물질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포는 살아가지 못하죠. 왜? 세포한테 필요한 영양소 중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물질들이 통과를 해야 돼요. 바로 이 막에 있는 단백질이 바로 수용성 물질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바로 막에 있는 단백질 역할은 이거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수용성 물질을 통과하게 한다. 그게 바로 단백질의 역할입니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단백질이 터널 같은 거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단백질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터널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수용성 물질들이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 번 더 보면 지금 단백질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박혀있는 단백질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재성 단백질을 합니다. 내재성 단백질. 안쪽에 존재하는 단백질. 그 말입니다. 세포막의 안쪽에 존재하는 단백질. 이런 것들,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외재성 단백질이라 그래요. 외재성 단백질. 바깥쪽에 존재하는 단백질. 아시겠습니까? 원래 단백질은 수용성입니까? 지용성입니까? 수용성이죠. 탄수화 물, 단백질은 다 수용성입니다. 그런데 내재성 단백질은요, 또 일부가 지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박혀주려고 그러면 이 부위가, 예. 단백질은 부위에 따라 지수성 부위하고 수수성 부위로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재성 단백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보면요. 바로 여기가 수수성 부위예요. 왜 그럴까요? 세포막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세포막에 들어있는 부위는 거기가 안정되게 들어있으려고 그러면 이 부위도 지용성이 돼야 한다는 거죠. 수수성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위들이 이제 수용성이 되는 거죠. 진수성 부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성 단백질은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또 지용성 부위도 있다 하는 그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다섯 번째,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포막의 구조를 유동 모자이크막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이죠. 인지질 분자하고 단백질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위치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포막의 성질을 말을 하기를 유동 모자이크 막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세포막은 유동 모자이크 막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이걸 알려주는 그 실험입니다. 사람 세포하고 생쥐 세포하고 막 단백질에다가 형광 물질을 결합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표시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결합시킨다는 것을. 여기는 지금 붉은 색깔의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놨고, 여기 지금 PPT에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여기는 녹색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세포를 융합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만 이 녹색하고 이 붉은 색깔이 세포막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여가지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 단백질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치가 변화한다. 즉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준다 하는 그런 뜻이죠. 하여튼 이래가지고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다 하는 거를 알아내는 거죠. 예, 이건 뭐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유동 모자이크 막 구조다 하는 거를 다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단위막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유동 모자이크 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처음에 단위막은 이건데, 안쪽이 지질층이고, 바깥쪽에 이렇게 단백질층이 있다. 여기가 지질층이고, 바깥쪽에 이렇게 단백질층이 이렇게 안팎으로 있다. 이게 바로 단위막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포막을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단위막으로. 그래서 그냥 흔히 단위막 그런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지질층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것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변한다.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선생님들이 배울 때는 단위막이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하여튼 이런 말도 들어 생물책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용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여섯 번째요. 세포막은요 반투과성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택적 투과성이 있는 그런 반투막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반투막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름에서 좀 느낌이 오지 않았나요?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거는 통과시키고 그리고 통과 안 되는 것들은 안 되게 하는 그 성질을 말합니다. 예, 이런 말이죠. 반투막이라 그러면 작은 분야는 통과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수용성은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세포막의 지용성이기 때문에 작은 분자를 할지라도 수용성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선택적 투과성의 예예요. 그래서 반투막이라 그래가지고 작은 분자 통과한다고 했지만서도 이게 단순한 반투막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은 통과하지 못한다. 그거죠.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큰 분자니까 반투막을 통과해요? 못 통과해요? 통과하지 못하죠. 근데 큰 분자라도 세포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과시켜버립니다. 세포막에서. 이것도 바로 선택적 투과성의 또 다른 예죠. 아시겠습니까? 큰 분자라도 세포에 필요하면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원래는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반투막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데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큰 분자를 통과시키는 그 방법이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엔도시토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수용성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는데 하지만 수용성 물질도 세포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통과시켜버립니다. 그것도 역시 선택적 투과성의 또 다른 예예요. 원래 수용성 물질은 통과 못하는 건데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통과시킨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바로 지금 언급했던 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막에 있는 단백질, 정확히 말하면 막 수송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은 단순하게 반투막은 아니고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막이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택적 투과성.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생물체에서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세포막을 통과하는 그러한 예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볼게요. 바로 이러한 물질들이 세포막을 들락날락하는 것들이죠. 산소, 이산화탄소 이것들은 어디에서? 바로 흡하에 있는 세포막을 통과해 가지고 흡하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분자가 커요, 작아요? 산소 분자식은 O2, 이산화탄소는 CO2. 분자만 봐도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분자 크기가 작습니다. 이것들은 수용성, 지용성. 물이 잘 녹나요? 물이 잘 녹지 않나요? 물이 잘 안 녹습니다. 물이 잘 녹는 것은 암모니아, 그거죠. 이것들은 소수성 그러한 분자들입니다. 물론 산소에 비하면 이산화탄소가 좀 물에 더 잘 녹죠. 하지만 암모니아에 비하면 여전히 잘 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분자 크기가 작으니까 세포막을 잘 통과하는 것들이에요. 굿. 아시겠습니까? 이유가 이런 거죠. 소수성이고 분자 크기가 작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물에 녹아야 안 녹아요? 이게 수용성입니까? 지용성입니까? 수용성이죠. 대표적인 그러한 수용성이죠. 크기는 작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잘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죠. 수용성이라도 그 수용성의 성질이 아주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과를 잘 못하는데 좀 느리게 통과합니다. 근데 느리게 통과해서는 세포의 필요에 못 맞춥니다. 빨리빨리 들어가줘야만 세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느리게 통과해서요 세포한테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세포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동시켜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하여튼 수용성 성질이 약하고 분자 크기는 작죠. 그래서
잘 통과하지 못하는 건데 그래도 좀 느리게 통과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막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빠르게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 같은 이온들, 여러분들 이온이니까 물이 잘 녹는 거죠. 수용성이죠. 그런데 전기를 띠고 있으면요, 수용성의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절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역시 이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포한테는 바로 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시켜버려요.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대표적인 이렇게 세포막을 통과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거는 뭐 쉽게 통과하고 이것들은 잘 통과하지 않는 건데 막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시켜버려요. 빠르게. 그래가지고 세포의 필요에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물은 여러분들 물은 수용성입니까? 지용성입니까? 물이니까 수용성이겠죠. 근데 물은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물은 이상하게 세포막을 잘 통과합니다. 그 이유가 물 분자가 크기가 작고 또 물 나름대로의 그런 특성도 있고 그리고 물을 수송하는 그 단백질이 참 많아요. 세포막에. 다른 수용성 물질 운반하는 단백질에 비해서 물 수송 단백질이 아주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세포막을 너무 잘 통과합니다. 이게 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은 비록 수용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꼭 잘 기억하십시오. 물은 세포막을 잘 통과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네요. 굿. 예, 잘 통과한다. 자, 7번째. 그러면 세포막에 있는 바로 물질 수송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말했듯이 느리게 통과하는 물질이지만 세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느리게 통과하는 물질이지만 세포에 필요한 물질이라면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끄집어들이는 거예요. 바로 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 이게 크게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통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런 유형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통로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단백질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터널 같은 거를 만들어 버려요. 안쪽에다가. 그래가지고 바로 그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로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송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운반체 단백질은 요겁니다. 이 경우는 터널 같은 것이 따로 없고요. 그냥 수송되는 물질이 결합을 해버리면 희한하게 운반체의 구조가 그러면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반대편 쪽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바로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운반체 단백질. 이렇게 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통로가 있고 운반체가 있다 하는 것도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배운 거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성 구조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유동 모자이크 막 구조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러면서 반투과성 막이고 그리고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세포막의 성질이에요. 한 번 더 하면 인지질 이중성 구조다, 유동 모자이크 막 구조다, 반투과성 막이다,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요 네 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됐고, 예, 됐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